이번에 마지막 시간인가요? 오늘 조성문, 조은별 잘 지냈어? 최민지, 최수아, 표세진, 한고은, 허반야, 허유진, 승주, 예린이 다 잘 지냈죠? 그래요. 이 시간에는 등급별 교도소가 그래서 어떻게 해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운영되는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소득 점수들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교정 성적으로 평가한다 그랬죠. 그러면 소득 점수를 평정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 소득 점수는 매일 계산된다. 매월. 그래서 매월 평가된 소득 점수를 합산해서 이제 평정할 때는 그 평정 기간의 개월수로 나누면 평균 매달 어떻게 지내왔는지라는 걸 성적으로 반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부정기 재심사의 소득 점수는 부정기 재심사가 생길 수 있죠. 이럴 경우에 필요시 재심사, 일시 재심사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건 이제 갑작스럽게 어떤 사유가 발생한 경우들 있죠. 상벌의 경우가 그런 게 포함될 수 있겠죠. 징벌을 받았다랄지 반영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럴 때는 평정 대상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그때까지만 발생한 달로 해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A 교도소에 있다가 B 교도소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수용 밀도를 조정한다랄지 최근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교정에서 최근 현이 있었던 일인데 동부구치소에서 처음에 코로나 발생이 많아지니까 너무 과밀 수용이다. 1200명 수용인데 1400명이 있었다. 그래서 몇백 명이 청송으로 갔었죠. 자, 그런 경우에 받는 교도소가 매달 15일 이전에 오면 그 이후 날짜가 더 많잖아요. 그럴 때 매달 이송받는 교정시설에서 소득 점수를 평가하고 평정해요. 받는 교도소에서. 그죠? 그런데 이제 16일 이후다, 23일이다, 27일이다, 거의 한 달을 다 지냈잖아요. 16일 이후면은 반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내는 소에서 평정을 해서 보내줘요. 왜냐하면 받는 소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에 소득 점수를 평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등급별 교도소에서도 최후 등급의 유형별로 나눠야 되는데 물론 기본적인 것은 그걸 나눈 거예요. 등급별 교도소에 맞는 자기의 그 급수를 받겠죠. 나 S4급이야, S3급이야, S2급이야. 이건 뭘 바로 결정하냐면 어느 교정시설에 가서 생활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등급별 교도소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 수용급은 있죠.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 사람이 애국인인지 내국인인지 19세 미만의 소년수인지 또 20세 미만의 청년 수용자인지 나이가 많은 고령 수용자인지 형기가 10년 이상인 장기 수용자인지 뭐 이런 걸로 한 걸 우리가 기본 수용급이라 그래요. 수용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분리죠. 초기에 분리심사란 건 이런 부분에 치중하면서 발전했겠죠.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감옥 개량운동 나올 때 그 이야기할 때 감옥의 상태, 남자 여자도 잘 분리가 안 된 경우도 있었고 성인과 소년이 분류가 안 된 경우가 있었고 모든 질병이 창고라고 했던 이야기. 초기의 감옥 개량 운동 또 분류가 근대 시작될 때는 이런 부분이 체계를 잡아왔겠죠. 참고로 우리는 장기수 그러면 예전에 이제
우리 내부직에서 시험 볼 때는 그 흔히 나오는 문제. 일본은 장기수를 8년 이상을 장기수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10년 이상을 장기수라 그래요. 그걸 L급. 모든 급수를 이야기할 때는 교정에서는 앞에 있는 머리 글자 여성 수용자 그러면 우먼 프리즈너 될 때 W급. 외국인은 포리너 프리즈너 외국인은 F급. 징역에 대비되는 노역이 안 되는 금고형은 그냥 I급. Imprisonment Sentenced Prisoner I 금고수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9세 미만 같은 청소년은 J급을 줘요. Juvenile Prisoner. 그런데 23세 미만이다. 이건 우리가 이제 청년 수용자라 그래요. 그래서 Y급이고 이럴 경우에 23세를 두느냐면은 소년 교도소에서도 23세까지는 처우의 계속이 필요할 때는 둘 수 있도록 뭐 그런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5세 노인 수용자다. 그럼 A급, 에이지드 프리즈너. 그죠?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장기수다, 그러면 L급을 두면 되겠죠. 롱텀 프리즈너. 그러니까 L자를 둔다 할지. 정신질환이 있다? 그럼 뭐예요? 뭔가 멘탈로 문제가 있다. 멘탈리 핸디캡트 프리즈너. 이럴 때는 이제 정신질환자 M급.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지컬에 문제가 있다. 신체 질환 또는 장애가 있다. P급을 둔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개별처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별처우급이죠. 이 사람이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 두는 것은 이게 이제 개별처우급, 중점처우급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 학과교육이 필요한 사람. 이것도 전부 이제 앞에 이제 머리 글자를 따는 거예요. vocational training, 직업훈련 그런 다음에 이제 V급, 교육, education, 뭐 커리큘럼에 넣는다. 예를 들면 이제 2급, 생활 지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가디언스가 주된 개별처우에 한다. 그러면 이제 G급을 주고요. 근데 관용 작업은 이제 우리 뭐 관용부 그랬는데 지금 운영 지원 작업 그래요. 뭐냐면 관에서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와줘야 될 필수 요원들. 아까 필수 작업장 이야기 됐었죠. 필수 작업장하고 관용 작업의 필수 요원하고는 좀 구분지어 생각해야 돼요. 필수 작업장은 굉장히 일이 어려운 데를 말하는 거고, 관용 작업이란 것은 그 시설에 필요한 그 시설 유지에 필요한 작업, 그게 관용 작업. 필수 작업장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용 작업 필요 작업이 뭘까요? 시설을 운영하려면 누군가가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안에 병사 그래요, 우리는 환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동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밖에 있는 간호사들을 전부 고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료사동에서 뭔가 그런 역할을, 간병인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 또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밥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 많은 수용자들에 대한 이발을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이발 봉사들. 조그만 물건이 고장났다 또는 어디를 고친다, 뭔가를 조그만 걸 설치한다 할 때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영선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자치 생활이 가능한 그 교도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영월교도소를 뒀는데요. 자치 운영제 교도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둔 거죠. 자율성을 많이 부여한 곳들. 그런 경우에는 이제 H급.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개방처우급.
오픈 트리트먼트 경우도 5급을 주고요. 뭔가 집중 처우를 해야 될 경우에서는 이제 C급 이렇게 말 앞머리 글자들을 이렇게 두는 걸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선은 수행자들한테 제일 먼저 가장 관심사, 그다음에 이 큰 프레임 틀 속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 지금 등급별 교도소를 이 시간에 하고 있는데, 그러죠. 경비 최후급. 내가 어떤 급수를 받느냐. 이 경비 최후급은 말 그대로 사실은 위험성의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경비 최후급에 따른 자율성이 부여되는 정도와 완화된 처우죠. 그래 그게. 그리고 처우의 종류들, 사회적 처우까지를 다 처우를 내용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험성에 따라 나르지만은 처우의 필요성에 따라서도 같이 고려되죠. 그래서 난동, 도주 등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개호의 정도를 구분하는 걸 원래는 경비 등급별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선진국들은 뭐 지금 모두 다 교정 선진국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폐가 있지만, 아무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잘 운영해 오는 나라들을 우리가 교정 선진국이란다 하면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곳들, 유럽들, 여기는 보통 6단계로 나눠요. S1부터 S6까지. 그런데 우리는 S4로 S1, 2, 3, 4로 4단계로 나눴다. 이유는 그렇죠. 6단계로 나누려면 그만큼의 시설이 분화돼야 되겠죠. 특성에 따라서, 개호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어떤 전문성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고려될 수 있는 것들이 갖추어져야 그렇게 세분화시킬 수 있겠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설들이나 처우의 형태들을 보면 4단계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좀 더 세분화해야 될지.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4개 단계로 나눠놨다 했는데, 제일 문제가 있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경비 엄중하게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를 중경비, 무거울 중자. 6단계로 나누면 가운데 중자가 있을 수 있어요. 가운데 정도의 그런 말인데, 우리나라의 중경비란 것은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 무거울 중자. 중경비 시설, 거기에 붙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S4급. 그래서 주로 개별 최고급으로 든다면 뭘 둬야 되겠어요? G급을 많이 두겠죠. 필요시에 따라서 군의 작업을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가능한 사람, 굉장히 위험도도 낮고 규칙을 잘 지키는 걸 가르쳐야 될 사람, 소위 질서의 부분, 규칙, 최소의 필요한 경우 최소의 작업들, 군의 작업만. 그리고 이제 일반 경비 최고급은 S3급인데, 이 경우에는 주로 군의 작업을 시키는데, 필요시 아주 필요한 경우에만 5급을 주는 거예요. 구의 작업까지를 가능하도록. 그래서 일반 경비 시설이에요. 이것은 일반 경비 최고급 S3. 약간 이제 완화되었다. 완화 경비 최고급은 시설 자체도 좀 완화시키고, 통상적인 일반 교도소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의 어떤 처우들, 완화된 처우, 다양한 처우, 약간 높은 수준의 처우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 이럴 경우는 구의 작업도 가능하고 필요시에는 외부 통근 작업까지를 허용해 주는. 자, S1급은 우리가 그냥 개방 처우급 그래요. 개방 및 반개방 이렇게 표현들을 외국에서들 쓰고 있는데, 우리는 개방 처우급 그러는데, 이제 개방 시설에 수용되고 소위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 천안 개방교도소 같은 경우들이 저렇게 높은 담이 없고, 그다음에 철격자가 창마다 사실은 철격자로 막아뒀는데 철격자가 없고, 출입문을 자기가 여닫고 자기 방에 들어다닐 수 있고, 저녁에는 제한되긴 하지만은
가족과 전화도 통화도 가능한 외부 교통권이 많이 확대된, 우리가 그런 외부 우리가 교통권이라 그래요. 면회 접견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허용된. 자, 이제 처우 등급이 그런데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 처우 제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처우 등급의 조정. 처우 등급의 조정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를 복귀를 위하여 교종 성적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고, 특히 그 성적이 우수한 수용자는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사회생활에 필요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또 반대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향 조정도 가능해야 되겠죠. 그걸 올라가는 것을 상향 조정, 내려오는 걸 하향 조정을 한다면은, 상향 조정은 뭐냐면 아까 했던 교종 성적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재심사 때 보니까 평균을 내봤더니 매달 평균이 8점 이상이네 이러면 상향 조정을 시키는 거예요. 한 단계를 올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매달 받는 성적을 평점을 내봤더니 5점 이하예요. 평균. 5점이란 것은 아까 말했던 수용생활 태도하고 작업 점수를 합친, 그리고 만점이 10점인데 5점 이하로 돼 있다. 그렇다면 한 단계를 떨어뜨리게.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자, 상향 조정은 정말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2단계까지. 성적도 좋은데 어떤 열심히 해서 상을 받았거나 교육 성적이 우수했을 때 2단계까지 특별한 경우에는 상향 조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하향 조정은 한 단계만, 2단계 하향 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우 등급이 조정이 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처우 등급은 그달 초에 조정된 것으로 봐요. 보통 분류처우 AB 회의가 7일 날 있고 10일 날 분류처우 회의가 있어요. 그때 결정이 다 돼요. 10일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된 걸로? 그달 초에 된 걸로 해서 처우가 이루어져요. 그거를 그렇게 본다. 조정된 처우 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분류처우 위원회에서 결정된 날 다음 달로부터 실시는 돼요. 그렇죠. 분류처우 위원회가 10일 날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편입돼서 실시는 되는데, 조정된 걸로 보는 것은 그달 매월 초 1일 날에 등급이 변경됐다. 실제 처우는 분류처우 위원회로부터 결정된 다음 날부터, 그러면 보통은 11일부터. 왜냐하면 교도소에는 그 분류처우 예비회의 하는 가 7일 날 있고 일선 직원들이 다 점수를 평정하고 그걸 주로 맡은 데서 분류심사과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예비회의를 주재해요. 그러고 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분류처우 매달 이루어지는 분류처우 위원회 소장이 위원장으로서, 그럴 땐 그건 10일 날 이루어져요. 규정상 그래요. 그러면 10일 날 이루어지면 11일부터 처우가 실제로 이루어지겠죠. 신입 수용자는 처음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최하위의 등급과 비슷한 경우들, 동일한 처우를 하다가 이제 경비 처우급이 확정되면 그 다음 날부터 편입된 그 경비 처우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입 심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형이 확정돼요.
형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바로 수용자 등급이 결정되는 게 아니죠.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지휘서가 검찰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와요. 그때 비로소 수용자로서의 분리심사를 받기 시작해서 한 달 이내에 받게 되는데, 늦어지면 늦게 오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달까지 되겠죠. 걸쳐서는. 그렇지만 보통 한 달 이내에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결정된, 편입된 경비처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타소에서 왔다. 아까 말했던 이송이 왔다. 이입된 교도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는 전에 있던 교도소와서 받은 그런 경비처우급이 그대로 적용되겠죠. 동일한 처우가 실시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형 집행정지로 나갔다 들어오면은 기존에 받던 것과 동일한 처우를 받으면 될 거고, 재범으로 들어왔거나 가석방 나가서 재범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한 계급을 떨어뜨려서 등급을 준다. 가석방 기간 중에 잘못된 것들은. 자, 그러면 처우 등급별의 어떤 수용은 뭘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용자는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자기 등급별 교도소 말하는 거예요. 수용되며 개별 처우 계획에 따라, 그래도 중요하죠. 등급별 교도소라 등급에 따라가 아니라 개별 처우 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분류처우 제도의 원칙이죠. 단계적 처우 제도이기 때문에 경비 등급별 교도소는 교도소의 등급에 수용은 되는데 개별 처우 계획에 따라서 처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무튼 조정시설은 위험성에 따른 개호의 정도에 따라 교도소 등급이 결정되는 거고,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개방시설, 완화 경비시설, 일반 경비시설, 중경비시설로 나눠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교도소가 숫자가 많지 않아요. 교정시설이. 구치소가 11개고 교도소가 42개면, 그죠? 모든 교도소를 다 등급별 교도소를 다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도소는 구역을 좀 나누면 돼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교도소 내에 구역을 나누어서 A사동, B사동이 있다면 A사동에 있는 그룹은 S2급, 이를테면 완화된 경비시설, S3급은 일반 경비시설. 그래서 경비의 개호의 정도와 처우의 내용을 좀 달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실정상 교도소를 계속해서 다 소규모로 다 지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교정시설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다시 좀 설명을 할 건데요. 교정시설, 뭐가 됐든 조직, 시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처우에 적합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교정시설로서 교정조직이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교정시설의 시설의 설비 및 개호의 정도에 따라서는 이렇게 돼요. 수용자의 생명이나 신체, 누가 됐든 인권 보호에 적합해야 된다. 이거 등급하고 상관없잖아요. 두 번째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뭐라고 해야 되죠? 최대한? 아니죠. 최소의 범위에 그쳐야 돼요.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안전과 질서를 위한다고 꽁꽁 어떻게 아주 엄중하게 할 수는 없죠. 어떤 경우에도 거기에 필요한 최소의 부분으로 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시설들이나는 개별 처우 계획의 시행에 적합해야 되겠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원칙은 아무튼 소장은 수용자를 기본 수용급별, 경비 처우급별로 구분하여 수용해야 한다. 그게 원칙이. 아까 말했던 기본 수용급은 뭐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분리하는 1차적인 분류예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노인이냐 소년이냐 성인이냐, 초범이냐 재범이냐, 이런 부분의 기본 수용급. 어떨 경우에는 마약사범이냐 이런 뭐 제명까지도 이제 세분화돼서 지침으로는 나눠지지만 기본 분류들은 그런 거죠. 장기수냐 단기수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예궁인지 금고수인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 분류급이 있고, 그 다음에 경비처우급별로 나눠야 된다. 여기에 외에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외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거나 시설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본 수용급, 경비처우급이 다른 수용자를 부득이한 경우에 함께 수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면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러한 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좀 유예가 되어 있는데, 말은 어떻게 했냐면 필요시 홍고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놨어요. 왜? 시설의 미비죠. 그리고 그 시설의 미비자 또 직원의 숫자도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소장은 수용자를 수용하는 경우 지금 외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별 처우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이 같은 수용자 집단으로 수용해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어떤 개별 처우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 사람들은 같은 이번에 이런 교육을 받아야 돼. 컴퓨터 교육을 꼭 받아서 뭘 해야 된다랄지, 같은 기능 경기대회를 나가는데 경비처우급이 다르다고 뭐 같은 자개장을 만들어요. 이를테면 교도소 내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교정 제품을, 작업 제품을 만들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경비처우급이 S2급, S3급에도 필요시에는 개별 처우를 위해서 함께 집단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 이 규정의 특별한 경우들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를 좀 더 경비처우급에 대해서는 더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처우의 개방화를 설명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분류심사가 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 봐요.